자, 오늘은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최근 1년간 최고가에 거래된 꼬마 빌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상구라는 곳은 빈 땅이 없죠.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깔고 있는 꼬마 빌딩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볼까요? 자, 부산 전체에서 동쪽에 위치한 곳을 동부산, 해운대 쪽이죠. 바닷가 쪽. 그 다음에 중앙 부분, 서면이라든지 남포동 이런 데를 중부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우리 강서구 서부산이 있죠. 그래서 서부산의 일원, 서부산과 중부산에 끼어져 있는 곳, 여기를 사상구라고 합니다.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볼까요? 보면 색깔이 대부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공업적인 역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다. 볼 수 있겠죠. 노드뷰로 한번 볼까요? 이 빼곡합니다. 빼곡하게 공장 창고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로드뷰로 보면 십몇 년 전에 해도 그대로입니다. 사상은 이제 사상공단으로 과거부터 해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철강공단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측편에 여기 도심 일대도 다 공업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구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공업적인 역할을 굉장히 많이 띠는 그런 곳이다.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거 역할로서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지 투자, 미래 가치를 볼 줄 아셔야 되겠죠. 미래에는 이런 공업적인 역할이 앞으로는 상업적인 역할로 바뀔 곳이고, 이제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거든요.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통의 요충지가 될 곳이다. 우리 1호선 하단에서 사상 쪽으로 5선이 연결이 됩니다. 기존 1호선 하단에서 사상으로 5선 새롭게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2호선, 지하철 2호선이죠. 초록색깔. 이게 이제 부산의 거의 중심을 다 관통해서 지나가거든요. 종점역이 해운대에서 더 가서 중동까지. 장산역이 현재는 종점입니다. 앞으로 이 2호선이 연장돼서 오시리아라든지 우리 기장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호포에서 장산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김해 경전철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남을 연결하는 축이죠. 자, 이 경전철을 타고 가면 경남까지, 김해까지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권과 부산의 도심 중앙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외곽지 하단 쪽과 5선이 추가적으로 연장이 되면서 3개의 전철이 모여지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죠. 스마트 시티도 보면 일단 대략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 여기가 스마트 시티에서 앞으로 바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층 위주로 되어 있죠. 저층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고밀 방식으로 해서 우리 스마트 시티, 센텀 시티처럼 바뀔 곳이라 보면 돼요. 현재는 공장으로 되어 있다. 자, 여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센텀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오고 높은 공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카이비즈 보이시죠? 이런 느낌. 앞으로 도시가 완전 재생돼서 새롭게 바뀔 전망입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사상구는 공업적인 역할에서 상업적인 역할로 바뀔 곳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역세권 위주, 역세권과 가까운 곳 위주로 발전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최근 1년 동안 최고가에 거래된 건물이 보면 이 건물입니다. 사상역에서 바로 앞이에요.
평당 1억이 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불과 100m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이 건물이 현재 최근 1년 동안 사상구에서 최고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디스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조기화해서 보겠습니다. 아니네, 요 바로 옆에 건물이네요.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 블럭이 아니고 바로 여기 블럭입니다. 와, 더 가깝다, 그죠? 예, 도보 거의 1분 거리에 위치한 곳. 여기가 평당 1.8억, 1.08억이죠. 1억 800에 거래가 되었고, 총액이 4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을 보면 토지 면적이 40평이고요.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됐죠. 1억이 넘었습니다. 사상도. 예전에 저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평당 4천 할 때도 너무 비싸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1억을 찍어버렸네요. 예전에 보면 요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 건물이 이런 데에도 평당 4천에 나와 있었고 샤방 이 건물도 나와 있었고 보겠습니다. 현장이 요겁니다. 오비어 하우스. 임대가 꽉 차 있죠.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로 가면은 바로 사상역. 저로 가면 사상역. 맞은편에는 애플 아울렛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첫 진입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첫 진입로. 여기에 있는 건물입니다. 3층에는 노래방, 2층에는 맥주집, 1층에는 이자카야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거의 여기 광장이다, 그죠? 제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술집으로 갈 수 있고 위쪽으로도 있고 좌측으로도. 평지고 코너 자리의 상업지, 역세권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대로변도 좋지만은 이런 상권이 오목조목 밀집되어 있는 곳은 뒷블럭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차 타고 여기 바로 차에 대고 술 마시러 가진 않죠. 차를 주변에 대놓고 이런데 차를 대놓고 걸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뒷블럭과 앞블럭 평당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 네,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뒷블럭이 더 좋죠. 도보로 상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가 평당 1억 800 이렇게 해서 40평짜리 땅이 4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조사 다녔을 때 이 동네는 예전부터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누구에게 팔거나 하지 않고 워낙 저렴할 때 사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월세 받으면서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이런 거는 최근이네요. 7,383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볼까요? 여기도 바로 역 앞에 코너 자리고 대로변이다, 그죠?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너무 좋네요. 거의 랜드마크급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가 공실이 없죠. 예, 임차가 꼭대기까지 다 차 있고 2층 공실 나 있는데 아마 지금은 만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2022년 4월 모습이거든요. 여기는 상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축도 꽉 차 있죠. 신축은 당연히 꽉 차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공실이 없는 지역인 당연히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지역이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몰릴 지역이기 때문에 점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좀 세긴 하다, 그죠? 평당 1억. 우리 해운대, 광안리, 그 다음에 우리 남구도 봤는데 대부분이 역세권 상업지가 거의 대부분 1억 다 넘게 찍어버렸어요. 사상도 드디어 1억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고 도밀 방식으로 개발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맞은편에 보면 여기도 에코 델타 시티도 개발 중에 있죠. 뭐 신공항이라든지 5호선 연장되고 여기가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터미널이라든지 복합 환승센터도 생깁니다. 굉장히 좋아질 곳이라 보면 돼요. 역세권이 비싸지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겠죠. 틈새가 어디 있을까? 자, 이런 중공업 지역도 괜찮죠. 예. 중공업 지역도 보면 고밀로 개발이 가능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낮은 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상가라서 안 되겠네요. 예, 조금 떨어진 곳, 요런데. 아깝죠. 예,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중공업 지역은 조금만 공업적인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상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오피스텔을 지을 수도 있고 앞으로 스마트 시티가 센텀처럼 바뀐다. 그러면 이런 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틈새입니다. 상업지 좋아지는 거 당연히 알겠는데 평당 1억 찍었다. 그러면 여기 시세를 좀 비교해서 조사해 보셔야 되고요. 자, 요런데 3 정도 괜찮죠. 상권이 비싸지거나 상권이 점점 좋아지면 뻗어져 올라가거든요. 이미 올라와 있어요. 보면 조금씩 상권이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요. 이런 곱창집 보이시죠? 이런 데도 술집이 점점점 위쪽으로 뻗어져 올라올 것이다. 주거도 일부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건물도 오피스텔이죠. 원룸 그런 곳입니다. 많은 인구를 이런 것도 유발을 시킵니다. 자, 이런 데는 이제 고밀 방식으로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이런 데도 높은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당연히 역 주변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틈새를 하나 더 볼까요? 이런 데 보면 낙동강에 조망권이 나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입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변에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면 이런 중공업 지역은 좋은 입지가 되겠죠. 자, 여기인데 보시면 현재 가치로는 공장이지만 여기 앞에는 낙동강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수혜 지역이고 앞으로 뷰를 볼 수 있는 땅들이 제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풍원장 이런 거 너무 좋네요. 네. 앞뒤로 도로 물고 있고 중공업 지역인데 저층 위주로 뭔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분 아마 땅을 본인이 직접 사지 않았을까. 본인이 땅을 직접 매입해서 사실 스마트 시티 개발 사업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뭐 최소 보상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10년, 20년 걸립니다. 무조건. 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기가 땅을 사서 장사하면서 사업 수단만 좋으면은 장사하면서 스마트 시티가 개발될 때까지 버티는 거죠. 대출이자 내면서 땅의 가치가 확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미 카페가 들어와 있네요. 이런 느낌으로. 왜 카페가 들어왔을까? 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뷰가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서부산 쪽에는 낙동강 뷰가 그래도 볼 수 있는 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으로 앞으로 틈새로 저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미 좋아졌네요. 보니까 이미 좋고 본가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스타벅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좋은 곳이니까 들어와 있겠죠. 자, 이런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뷰를 볼 수 있고 메인 도로에서 뭐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이런 중공업 지역이 틈새 토지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 바로 옆에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들어오고 뷰가 보이는 땅들이 개발이 되고 같이 라인이 들어오겠죠. 높은 건물이 있으면 이런 데만 낮은 건물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같이 높은 건물로 민간 업자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조금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고 투자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려고 하면 월세가 나오는 게 좋겠죠. 공장 창고를 사도 월세가 빵빵하게 나오는 걸로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이제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겁니다. 예. 빈 땅, 내 돈 100% 다 들어가고 이자도 내 돈으로 내야 되는 이런 상품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러니 내가 직접 장사를 한다. 그 방법도 하나. 그 다음에 월세가 나오는 공장 창고, 저층 기준의 식당. 아까 풍원장 보셨죠? 요런 거. 풍원장이 어디에 있었지? 아무튼 풍원장 같은 이런 느낌. 낮은 층의 건물에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땅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부산 사상구 최근 1년 동안 최고가에 거래된 꼬마 빌딩은 평당 1억 834만원에서 총 43억에 거래된 상업지 건물이었습니다.